오늘은 실전 2편, 윤 선생 학원 소개 포스팅하는 방법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3편과 실전 4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블로그 강의의 메인 강의가 되겠죠. 그 이외에는 뭐 코칭이나 팁 같은 것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하고 실전을 먼저 잘 다져 놓고 시즈널하게 포스팅하는 것들은 관심사에 따라 유입시키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전 특히 1에서 4편까지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관심사에 따라 유입된 학부모들이 원장님에 대해서 그리고 학원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매력을 느끼게 돼서 네,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결국은 상담을 신청하고 등록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2편은 윤 선생 학원 소개 편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블로그에서 우리 학원 모습을 상세히 보여줘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원장님이야 이 학원을 매일같이 오랜 세월 보아왔기 때문에 정말 익숙하죠. 하지만 학부모는 낯설고 불안하고 또 신기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학부모의 자녀에게 그런 장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학원을 소개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학원 소개가 필요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학원의 위치를 소개하는 방법, 그리고 내부 시설에 대해서 언급할 겁니다. 소제목을 보시면 어때요? 좀 궁금증이 유발되지 않나요? 우리 학원을 소개하는 게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위치, 왜 여기인가? 뭐 사실 여러 이유로 원장님이 학원의 위치를 선정하셨을 텐데요. 뭐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겠지만 의미 부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뭐 당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혹은 그 밖에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부 시설에서는 제가 무생물이 말하게 하는 법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지 한번 속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 소개가 필요한 이유부터 봅니다. 네, 우리 학원에 뭐 여러 연령층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겠죠. 초등을 좀 주력으로 하는 원장님들이라면 저학년, 심지어 아직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예비초 학생들도 들어올 텐데요. 그 아이들 보시니까 어때요? 애기애기하죠? 네. 엄마 눈에는 정말 더 그렇습니다. 심지어 3, 4학년 된 아이들도요. 애기예요, 애기. 내 눈앞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죠. 학원에 보낸다는 거는 가정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감독 하에 있는 공간에 아이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마치 그 아이를 물가에 내놓는 느낌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엄마의 그런 느낌에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안다는 거를 원장님이 구체적으로 여기 포스팅에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아, 이 원장님 나랑 같은 마음이네 라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왠지 좀 친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이곳이 정말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살피고 있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또 학부모가 학원이나 공부방을 직접 방문해 갖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 등록하기 전에 그렇게 할 텐데요.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저기 구석구석 꼼꼼히 다 살펴보시던가요? 네,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부동산 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장님이 허락해 준 곳, 보여주는 곳만 살짝밖에 볼 수가 없어요. 참 궁금하겠죠. 우리 아이가 다닐 곳이 어떻게 구석구석 되어 있는가 보고 싶은데 차마 말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궁금함을 해결해 주면 좋죠. 그래서 학원을 소개하는 포스팅에서는요, 마치 엄마와 나란히 걸으면서 투어를 시켜주듯 보여주면 좋습니다. 글로 그 그림을 설명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박물관의 도슨트가 그 가이디드 투어 시켜주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그렇게 도슨트 선생님한테
안내를 받아서 그 관람한 적이 있는데요. 그냥 그 돌덩어리에 불과한 유물들이 저에게 막 말을 건네오는 듯한 느낌이 나중에는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친절한 안내의 힘입니다. 우리 학원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먼저 위치부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왜 여기인가? 자, 학원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렇게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스마트 플레이스 지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주실 때 우리 학원 위치만 찍지 마시고요. 우리 학원에 가장 많이 오는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 그 우리 원생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의 위치를 같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도 안에 A, 우리 학원, B, 그 학교. 만약에 많이 오는 학교가 두 개나 세 개가 있다. 그러면 C, D까지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학원이 있네? 네,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스마트 플레이스 밑에 그런 설명도 붙여줄 수 있어요. 땡땡초에서 몇 분 거리, 걸어서 몇 분, 땡땡초 정문 바로 앞. 그런 식으로 학원의 위치의 장점을 부각시켜 주는 거죠. 위치 안내는요, 그냥 GPS 좌표 찍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리고 의미, 원장님이 이 자리를 선택한 의도, 네, 이런 그 정서적인 것들이 같이 표현되면 좋습니다. 왜 학원을 여기에 두셨을까요? 여기 있어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혹시 요 아래에 오렌지색으로 표현한 이런 장점들을 내세울 수 있는 곳일까요? 그럼 더 좋겠죠. 초등학교와 가까워서 하교 후에 쉽게 올 수 있는 곳, 그리고 핵심 상권에 있는 그 초등학교 우등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학원까지 오는 통학로가 안전해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곳, 그리고 인근에 만약에 다른 학원들이 많이 예체능 학원이나 태권도장이 있어서 다른 학원들과의 스케줄링 하기가 좋은 곳, 전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때요? 그냥 단지 주소만 알려주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네. 위치를 설명하는 데서도 벌써 이렇게 많은 아, 고객의 관점에서 장점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윤 선생 학원들은 집과도 가깝고 학교와도 가깝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거를 굉장한 장점으로 조금 포장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저학년일수록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애들이요, 집안에 있는 게 아니더라도요, 엄마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엄마한테 전화만 하면 바로 올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어떻죠? 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습니다. 내가 연락해도 엄마가 한두 시간 와야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두렵죠. 네, 우리 학원 위치에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니까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큰 학원에 버스 타고 한참을 보내야 되는 그런 위치라면 이런 장점을 강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장점을 가진 것을 충분히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학원 위치에 이런 장점이 있는 거를 언어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거는 CF에나 나오는 거고요. 블로그에서는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에 찾아오는 방법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좋죠. 어디에 주차를 하시고 올라오셔라. 뭐 누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뭐 경비실에서 어디에 간다고 말하면 열어준다. 그런 얘기들. 처음에 오는 사람이 당황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명을 하면서 덧붙여 줄 거는요. 이 자리에 자리 잡은, 이 위치에 자리 잡은 원장님의 의도와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나는 아이를 교육할 때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길에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효율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까이서 안전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에 선택했다. 뭐 이런 그 표현들을 잘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내부 시설 소개하는 방법이에요. 무생물이 말하게 하는 법 그랬습니다. 원장님들 중에도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죠? 네, 감정이입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어느 학원에 원장님 학원이 아닌 다른 원장님의 학원에 보내야 된다 생각해 보시죠. 그 안이 어떻게 생겼을까? 위생적일까? 안전할까? 아이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일까? 궁금한 게 많잖아요. 네.
다른 엄마들도 원장님 학원에 보낼 때 동일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소개해 보는 겁니다. 아마 이런 공간들이 작게나마 우리 학원에도 다 있을 겁니다. 우리 공부방 교습소에도 이런 곳들이 있을 거예요. 웰컴 존이나 보조 공간이 있습니까? 어, 웰컴 존이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출입구에 조그맣게라도 공간이 있잖아요. 신발을 벗고 뭐 등하원 체크를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 웰컴 존을 갖다 사진 찍어서 보여주시고요. 아이들이 학원에 들어올 때 뭔가 이제는 좀 분위기를 바꾸는 거잖아요. 네. 밖에서 놀다가 이 학원에 들어오면 공부하러 오는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요 웰컴 존에서 조금 리프레시를 시켜준다. 네. 등하원 체크를 하고 뭔가 웰컴 존에 들어올 때는 우리 학원에 루틴 같은 거가 있으면 좋죠. 선생님한테 큰 소리로 인사, 영어로 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네. 훌륭한 결과물들이 되게 작고 의미 있는 습관이 모여 생긴다고 하는데요. 들어올 때 뭔가 인사말에서부터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그것을 루틴으로 만들면요. 어, 학부모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요. 아이들이 영어에 좀 더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학원에 그런 게 없다? 지금부터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요거 제가 코로나의 끝물에서 쓴 그 포스팅이어 갖고 팬데믹과 위생 안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꼭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이제 손 씻기하고 소독은 정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화장실, 식수대, 옷걸이, 보관장소 같은 보조 공간들이 잘 정돈되고 소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엄마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벽을 보여드릴게요. 벽. 학원의 벽은요, 그냥 밋밋해서는 안 됩니다. 페인트나 벽지 바르는 데가 아니죠. 뭐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봐도, 이 학원은 원장님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학습을 관리하는지 느낌이 팍 올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단톡방에 그라운드 룰을 소개해드리죠. 그라운드 룰을 보시니까 어땠던가요? 뭔가 이렇게 많은 룰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기본적인 거는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거는 꼭 지켜야 되는구나. 별 그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원장님의 아이들도 그러한 그라운드 룰을 갖고 있나요? 자, 학원은 내 공부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두가 따라야 하는 룰은 꼭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학원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룰을 만들고 그것을 문서화해서 부착해두면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진으로 딱 찍어서 포스팅에 올리면은요, 이 학원은 뭔가 제대로 돼 있는 곳, 체계적인 곳, 네, 그렇게 인상을 줄 수 있죠. 저렇게 그라운드 룰을 정해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좀 교육하는 원장님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또 아이들의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는 장치를 운영하는 학원들도 많죠. 제가 보니까 어휘 학습을 이렇게 활성화하시려고 보카레이싱 같은 것도 하시는데 보드를 부착하고 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휘 공부를 시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포스팅에 그런 사진을 올려주고 이게 여기 왜 있는지 원장님이 운영해서 이 자리에 붙여놓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엄마가 아유, 저 학원에 다니면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아주 좋아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또 좋은 학습 태도를 보이거나 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경우에 스티커를 주시죠. 동기부여용으로. 그거를 아이별로 모아서 벽에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쓰고 사진을 조그맣게 붙여놓고 이렇게 모아주면은 네, 효과적입니다. 뭔가 아이를 계속 동기부여하고 학습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수단이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라이팅한 글, 뭐 수행평가하기 위해서 발표한 발표물, 그런 학습 발표물도 깔끔하게 전시 디스플레이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면 엄마들이, 야, 뭔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학원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냥 물건만 보여주지 마시고요. 이게 뭐다? 내가 여기다 이거를 왜 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 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항상 그 what보다 더 중요한 게요. 내가 이걸 왜 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 숨겨져 있는 거를 겉으로 언어로 끄집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 그거를 왜 하셨습니까? 원장님의 아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제한된 그 학습 시간 내에 최선의 결과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네. 그래서 한다는 걸 여기에 충분히 표현해 주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공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장님의 마음이 글을 통해 엄마에게 전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신뢰관계가 쌓이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언젠간 원장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다음은 학습 공간이에요. 네, 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 책상과 의자이죠. 네. 우리 윤 선생 학원 공부방 교습소는 자기주도 학습과 1대1 코칭이 병행되죠. 네, 마치 과외 수업과도 같잖아요. 아예 이거를 1교시 자기주도 학습, 2교시 1대1 코칭 이렇게 부르는 학원도 많더라고요. 각 학습을 하는 책상과 테이블이 다를 텐데요. 사진으로 보여주고 이곳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엄마가 볼 수가 없잖아요. 계속 와서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설령 와서 앉아 있어도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것처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즉, 어머니 아이가 우리 학원에 들어와서 이 정도 머무르는 공간이 여기이고 이렇게 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안내해 주는 거죠. 이렇게까지 보여주면은요, 막상 진짜로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할 때 별로 물어볼 것도 없고 대답할 말도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서로 알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냥 잘 부탁합니다 하고 결제하고 가시는 거예요. 책상과 의자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고요. 내가 왜 이러한 학습용 가구를 선택했는지, 내부의 배치는 왜 이렇게 했는지도 네,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시잖아요. 원장님이 우리 학원의 공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게 됩니다. 글쓰기가 되게 성찰적이라고 했잖아요. 성찰적인 행동입니다. 리플렉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의 공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좀 더 나은 형태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클래스 수업 같은 걸 혹시 하시는 학원이라면 실제 수업하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촬영해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걸 만든 이유 또 그 수업을 한 결과 얻게 된 성과 그다음에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문자나 카톡으로 받은 그런 거 캡처해가지고 또 포스팅에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요. 학원 소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언급했는데요. 결론입니다. 공간과 물건. 우리 학원이 이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게 가장 빛을 발하는 거는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즐거워하고 또 거기에서 발전하는 모습이 보일 때입니다. 건물도 말을 못하고 가구도 말을 못하잖아요. 네, 그것이 가치를 보여주려면 원장님이 왜 그걸 그 자리에 두었는지 의도와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말 못하는 무생물이 고객에게 말을 건네서 고객을 설득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정말 물가에 내놓는 기분으로 학원에 보내겠죠? 처음에. 네, 안심하고 또 기분 좋게 보낼 수 있게 학원을 상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 자, 우리 학원 소개 포스팅 이제 해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다른 원장님들의 포스팅을 몇 개 이제 보다 보면은 힌트도 얻고 아이디어도 얻게 될 겁니다. 요걸 잘 해놓으시면은요, 나 대신 내가 잘 때도 우리 학원을 가만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좋은 홍보 요원이 돼줄 겁니다. 네. 학원 소개 포스팅은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